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급매물 소진 후 본격 상승, 일시적 반등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전망 편에서 송파구 전세금 반등, 급매물 소진, 이런 것들이 서울 집값 상승 신호탄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최종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선 송파구 전세금 반등은, 첫 번째, 올해 2분기 일시적인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송파구 전세값이 반등하였지만, 3분기 이후부터 또다시 1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대기 중에 있다. 특히 강동구에. 따라 3분기 이후부터 전세가격이 상승하는데 발목을 다시 잡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송파구 일대의 급매물 소화를 가격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자, 그때 당시에 이게 지난 3월이죠. 지난달이죠. 지난달 초부터 이제 송파구 일대 급매물이 소진되는데 그 급매물 소진을 이제 서울이 바닥을 치고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신호가 온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예.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반대로 가격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 양세 중과가 시행되자 일시적인 거래 절벽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작년 2018년이죠. 생겼다가 7, 8월에 갑자기 급매물이 소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때도 거래 절벽이 있다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는데 지금도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그때는 지금보다 입주 물량도 적었고 9.13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심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세혜택과 임대사업 대출이 80% 이상 많이 나와 투자하려는 매수자가 많았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정반대예요. 입주 물량도 그때보다 많고 9.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죠? 임대사업자 대출 포함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혜택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매수해야 할 그런 이유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수자가 매수를 안 해야 될 이유만 더 생겼어요. 오히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집 보유자들의 보유세만 급등하는 악재만 남아있어요. 악재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에 가격이 급등할 때 갭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갭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갭투자자들이 언제가 전세 만기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특히 2020년 그때가 전세 만기다. 그때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또 그때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저 보유세가 또 크게 오른 거를 또 부담해야 되는 악재와 또 역전세난의 악재가 또 남아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전망했냐면, 그때 당시 3월에 송파구의 전세가 반등과 급매물 소진 그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보는 게 타당해 보이고 따라서 그에 맞게 매수 매도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아파트 이삭 죽기 끝났나? 싼 매물 없다. 다시 관망세. 2019년 4월 14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싹 훑어보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급매물을 중심으로 10개 이상 거래되더니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삭 죽기 하듯 싼 매물이 팔려나가고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으니 다시 매수세가 없네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반짝 증가한 이후 이달 들어 다시 어떤 상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고점 대비 수억 원이 내린 재건축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움직였지만 싼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다시 오르자 자, 뭐가 끊겼다? 거래가 끊겼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격 하락 여지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 급매물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면 관망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다. 작년 9.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점에서 3억에서 4억 원씩 낮은 급매물이 나오자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대기 수요자들이 지난달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급매물이 소진된 후 이달 들어 거래시장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76.7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나왔던 15억 원대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후 이달 초 실거래가가 16억 4천만 원 오르자 다시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자, 이게 작년 7, 8월에 가격 급등한 시기와 차이점이에요. 작년 7, 8월에는 자, 이 15억 원대 급매물이 만약에 거래 절벽이 있다가 이 15억 원대 급매물이 소진되면 이 16억 4천만 원짜리도 바로 거래되고 그 다음에 17억이 나온 것도 바로 거래되고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어요. 자, 가격이 오르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매수 대기자가 정말 많고 투자에 정말 많다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급매물만 소진되고 자, 조금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지금 달라붙지를 않죠. 네.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 아시겠죠? 자, 지난해 최고 금액인 18억 5천만 원에서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이상 빠진 급매물이 소진되고 1억 5천만 원 오른 매물만 남게 되자 매수자들이 다시 관망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체 설명이다. 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제곱미터는 지난해 최고가 19억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상 떨어진 16억 1천만 원에서 16억 2천만 원짜리 급매물이 소진된 후 지난달 실거래 금액이 18억 원으로 오르자 최근 다시 매수세가 끊겼다.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달에만 17건 정도의 매매가 이뤄진 뒤 이달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한다. 예. 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급매물만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싼 매물만.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이 관심 갖는 것은 급매물 뿐이라며 아직 시장에 가격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서 추격 매수는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거죠. 아직 시장에 가격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다. 오히려 악재만 남아있어요. 악재만. 네. 그죠? 자,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점에서 20%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서초구 잠원동의 일반 아파트는 10에서 15% 낮은 급매물만 일부 거래했는데 이달 들어 다시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 대표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힌 이후에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작년에 그 가격을 급등시킨 이유가 바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한몫했다고 말씀드렸죠. 80% 이상 나와서 한몫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막혔죠?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힌 이후에는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다며 시세보다 아주 싼 급매물 아니고는 매수 대기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예. 자, 강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도 최근 일부 인기 단지의 급매물이 몇 건 팔린 뒤 다시 잠잠한 상황이다. 재건축 추진단지인 마포구 성산동 시행아파트는 전용 77제곱미터 매물이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최저 7억 원에 거래된 뒤 현재 7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거래가 계속 이뤄지지 않다가 최고 비쌀 때보다 1억 원 정도 낮춘 매물들 위주로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거래가 크게 늘거나 호가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작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푸르지오도 최근 그동안 시장에 나와있던 급매물 3건이 팔렸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1억 8천만 원의 급매물이 거래됐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 대표는 가격이 내려가기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고점 대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낮은 것들을 매수한 것이라며 그러나 싼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어서 호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나오죠. 네. 노원구의 중개업소들은 여전히 거래 절벽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고점 대비 3천에서 4천만 원 떨어진 5억 2천만 원 선에서 시세가 횡보하고 있다. 상계동의 한 중개업 사장은
급하게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수요가 아닌 이상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서 급매물도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상계동의 또 다른 중개업 대표는 강남은 급매물이 좀 팔렸다는데 이곳은 급매물도 잘 안 나간다며 20년 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고 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투자 수요가 많았던 11단지의 경우 지난해 고점 대비 2억 원에서 3억 원 싼 급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반 매물은 팔리지가 않는다. 목동의 한 중개업 대표는 안전진단 강화 이후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각계 연출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박원 서울시장이 강북 재건축은 허용일 수 있다고 했지만 목동은 워낙 단지 규모가 커서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예. 자, 그러면 서울만 그러냐?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예. 자, 경기 지역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 레미안자의 전용 59제곱미터 경우 매도자가 7억 5천만에 팔려고 내놨다가 6억 8천만원까지 가격을 낮췄는데도 자, 찾는 사람이 없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고 9억 원 호가있으나 현재 8억 원으로 떨어졌는데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 매수 대기자들도 이보다 더 떨어져야 사겠다는 것이다. 인근 중개업 대표는 작년 4분기에는 매매 거래가 거의 안 됐고 올해 들어서도 한 달에 한 건 정도 팔릴까 말까 한 분위기라며 지난해 7월 가격 급등하기 이전 시세로 돌아가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급등하기 이전 시세로 돌아가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데 이전 시세로 돌아간다고 해서 또 이 거래가 가능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 거라서 잘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들도 호가가 고점 대비 5천만원에서 8천만원 떨어진 가운데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의 한 중개업 사장은 거래 절벽이란 말이 틀리지 않다며 대출, 세금 등 규제에 강해서 매수 의욕이 꺾인 상태로 진단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9.13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아시겠죠?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는 최근 반짝 급매 거래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 3기 신도시, 광역 급행철도, GTX 건설, 토지 보상,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상승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세금 규제 대책으로 쉽게 상승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늘어날 것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은 아직 시장의 악재가 더 남았다. 네. 올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된 보유세 가세와 올해 2019년 하반기부터 내년 2020년에 일어날 자, 어떤 것? 역전세난. 2017년 말 2018년에 그죠? 갭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는 역전세난이 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악재를 확인하고 자, 투자를 해도 투자자는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작년 7, 8월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9.13 대책 이후 이제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매수하려는 대기자들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얼마가 바닥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자, 매수 대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다, 자, 바닥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올해 3월에 그때가 바닥에 생각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급매물이 소진된 것이고. 그죠? 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바닥이 아니라고 더 떨어질 생각하니까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 그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보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이거 더 떨어질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급매물 소진은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요, 안 사요? 더 안 사죠. 왜냐? 이미 시장 지금 이후부터도 악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악재인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악재들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자, 오늘은 현재 최근에 올해 3월에 서울의 급매물이 소진된 것이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반등의 상황이 온 것이다. 그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토학장TV를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좋은 그런 정보로 영토학장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